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고집센 왕언니입니다. 그 사이 제가 일주일 이상 많이 아팠네요. 눈 수술 뒤에 비 맞아서 추위에 2번 떨었더니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렸었나 봐요. 그리고 모든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벅찼어요. 그래서 오늘은 의사 선생님들도 잘 설명해 주시지 않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당해보니까 조금만 내 몸에 신경을 쓰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거지만 무심코 지나버리면 상처가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병인 것 같아요. 알기 쉽게 설명하면 우리 집에 화장실에 양변기 쓰죠? 수조에 볼탑이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막 함부로 쓰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수압이 너무 세도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안에서 있는 살림 중에 오직 한 가지, 화장실을 제대로 못 쓰는 거 한 가지 뿐인데 총체적 난국이 벌어지죠. 화장실을 이용을 못하니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또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 짜증이 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화도 내고 식구들에게도 화를 내게 되고 그래서 고장은 양변기 볼탑 하나 고장인데도 총체적 난국이 벌어집니다. 그게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물이 단수가 될 때 물지개를 져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신기하게도 양쪽 어깨에 물지개를 질 때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물이 찰랑찰랑 움직여야 양쪽 비율을 맞추기가 쉽다고요. 그 말 뜻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네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서로 조율을 해서 우리 인체에 사람이 살아가기 쉽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평저울을 설명을 하려고 구해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설명인데 어떻게 보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는 너무 다양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많은 증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오나 봐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쉽게 이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는 분을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순환기에서 일어나는 거는 호흡 조절도 있고 또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의자에서 앉았다가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러움증 나는 것도 있고 또 머리에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브레인 포그라 해서 머리가 멍해서 커피 한 잔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증상도 다 이게 자율신경 실조증이에요. 근데 그게 쉽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자동문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수동으로라도 고쳐서 써야 되죠. 그러니까 자율신경 실조증도 자동적으로 몸 안에서 조율이 되는 거지만 순간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보완해주고 또 넘치는 거는 좀 안정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감신경은 주로 낮에 활동할 때
우리를 활동적으로 만드는 게 교감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나 밤에 수면 중에 일어나는 활동을 주로 부교감신경이 관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새에 몸이 회복되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쉬운 것 같아요. 그게 어느 부위에서 지금 심각하게 고장이 났다고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순환기나 호흡에 관한 거일 때는 산소가 많은 곳으로 가면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화기 계통으로 고장이 났다고 생각할 때는 일단 굶어야 돼요. 우리도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동물들은 일단 위기 상황이 오면 굶어서 병을 고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배변이나 비뇨 생식기 계통에 올 때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를 시켜야만 이 고장난 부분을 빨리 고칠 수가 있다네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손가락, 루마티스 관절염, 이것도 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경계에서도 만약에 이게 그 눈 쪽으로 신경이 이상이 오면 텔레비를 보는데 화면이 흐리다거나 아니면 항관 변성이 와서 시야가 두 겹으로 세 겹으로 보인다거나 이렇게 시력이 문제가 오고, 그게 조금 더 오래 관심을 안 가지고 몸을 보살피지 않으면 실명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귀 쪽으로 오면 이명이 오고, 또 좀 지나치니까 이석증이라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조차도 보살피지 않으면 귀가 한쪽이 농아들처럼 귀 한쪽이 완전히 안 들리는 단계까지 오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 몸을 보살펴야겠죠. 근데 너무 어렵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몸을 너무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우리 몸을 일일이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느끼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면 검사상으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신경성입니다. 그냥 좋은 데 가서 기분 좋게 음식 드시고 친구들하고 떠들고 그렇게 하시면 풀어질 겁니다. 그 말도 일부 일리는 있지만 그건 몸을 제대로 보살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게, 우리가 제일 겁을 내는 치매도 따지고 보면 자율신경 실조증의 결과라고 그러네요. 그러니 아찔한 거잖아요. 제일 두려워하는 치매조차도 다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오는 거라고 그러는데, 밤에 잠잘 때 우리가 이게 세포들이 찌꺼기를 만들면 백혈구나 또 NK 세포들이 다 먹어치워서 청소를 해주고 우리 뇌를 깨끗하게 해주면 치매까지 가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자율신경 실조증이 우리 몸에 일으키는 증상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게 자율신경 실조증이 지금 들어와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상태에 걸려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제가 많이 아프면서 때 아니게 위경련도 나고, 또 음식 먹은 게 그냥 위경련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대장에서 전혀 소화가 되지 않고 그냥 설사로 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공부를 해보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이네요. 근데 그 원인이 추위를 너무 먹어서 갑상선이 기능을 못한 거였어요. 갑상선도 자율적으로 기능을 하게 돼 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항진증이나
이게 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래네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몸을 조금 더 깊게 관심 가지고 생각하면 정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순환기 계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만 간단하게 얘기해드리고, 제가 조금 더 소화기 계통에 요번에 아프면서 당한 거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무 길면,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너무 길면 이해하기가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이거 5번씩 공부했어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도 처음 들어봤지만 너무나 귀중한 정보라서 이건 그냥 흘려보낼 정보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알고 있는 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얘기를 쉽게 듣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너무나 쉽게 자율신경 실조증에 빠져들거든요. 근데 깊게 빠져들면 중병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찍 보살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보면서 이렇게 약간 겁나는 의학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느낌이 들어서, 제가 컨디션이 다 회복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증상 중에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너무 만연해 있는데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는 그 조목별로 일어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순환기, 소화기, 비뇨생식기, 근골격계, 신경계, 피부, 이런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율신경 실조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만 말씀드렸네요. 부디 더운 여름철에 건강 조심하시고, 웬만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 저때 들었던 그 증세구나,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기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겁날 병도 아닌데 의사들이 너무 겁을 주는 것 같아요. 부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지금 장마가 들었으니까 그냥 웬만해도 짜증나죠? 자율신경이 안 깨져도 짜증나요. 근데 자율신경이 깨져 있는 상태는 더 짜증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거 요렇게 조심해서 요렇게 정상으로 돌려야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시면 올여름 건강하게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